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나갈 건데, 여기는 우리가 배웠던 이전에 문법 책과 같이 챕터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문법 책에서 많이 그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는 부분들을 좀 약간 그 중에 쉬운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건 이 수의 일치라고 하는 이 단원이에요. 물론, 단원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영어에서 이 수의 일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영어는 문장을 기본으로 보죠. 우리가 어법 시험을 볼 때 항상 문장의 주어와 그리고 뭐 동사와 그 이외에 여러 가지의 뭐 목적어가 됐든 여러 가지의 그 문장의 구조들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치를 시켜야 되죠. 쉽게 말해서 주어가 단수면 단수에 맞는 단수 동사를 쓰고 복수면 복수에 맞는 복수 동사를 쓴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각각 주어와 동사를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로 일치시키는 걸 수의 일치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용어 좀 알고 가야겠죠, 우리가. 자, 그러면 간단하게 주어랑 동사만 일치시키면 되니까 주어 동사만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1번 같은 문장을 봅시다. 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The bodies of flowing ice, which we call glaciers, are the most spectacular natural features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지금 동사 부분입니다. 이 동사를 어떻게 주어와 일치를 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 주어를 찾아야 되겠죠. 영어에서 주어를 찾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맨 앞에 쓰이는 맨 처음 명사를 찾는 거예요. 맨 처음의 명사, 여기는 명사가 되게 많아요. bodies, ice, glacier, 다행히 위까지 4개의 주어가 여기서는 명사가 존재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는 we라는 단어는 게다가 또 주어입니다. 그렇다고 얘가 이 문장의 주어냐? 그건 아니죠. 자, 그 이유는 그 앞에 이 which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관계 대명사로 쓰는 그 접속사 형태의 것이 들어가 있어요. 관계 대명사라는 게 우리가 문장에 쓰이면 보통 이렇게 앞에까지를 딱 하고, 이 문장에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 이 목적어가 지금 이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관계 대명사는 뒤에 뭔가 불완전한 문장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럼 이렇게 관계 대명사라는 위치는 앞에 있는 flowing ice라는 단어를 이렇게 꾸미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문장의 가장 주요한 주동사와 그 다음에 주어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절대 이 문장의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flowing ice는 어때요? 근데 여기는 자, 하나 보세요. 이게 물론 명사인 건 맞아요. 명사인 건 맞는데 그 바로 앞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영어에. 그죠? 참고로 전치사가 쓰이면 전치사 뒤에 쓰이는 걸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럼 이거는 한마디로 명사이긴 하지만 목적어예요. 물론 전치사의 목적어이지만, 그러면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로 쓸 수는 없겠죠. 당연하죠. 자,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문장에서 주어가 뭐냐 하는 맨 처음 쓰이는 명사, 여기서는 bodies라고 하는 맨 처음 쓰이는 이 명사, 바로 맨 처음 쓰이는 이 명사가 문장에 당당하게 주어가 됩니다. 보다시피 bodies라고 하는 복수형 명사이기 때문에 얘가 복수라면 같이 써야 될 동사도 당연히 복수형인 are가 되겠죠. 이렇게 문장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주어 동사의 수의 일치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역시 여기도 지금 is나 아냐인데 여기도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왜? 주어는 맨 처음에 쓰인 명사 ability입니다. 능력. 보다시피 s나 es가 없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주어이자 단수인 주어. 그런데 뒤에 뭐가 많이 들렸죠. 자, 능력인데 뭐 할 수 있는 능력? 좋은 책들을 고를 능력. 자, 뭐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이 투부정사는 뭐뭐 할이라고 쓰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했던 형용사 역할입니다. 투부정사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ability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사는 is가 돼야 되죠.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이 동사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 얘가 주어, 얘가 동사라고 보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틀려요. 틀린다고 보셔야 돼요. 자,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books. 뒤에는 전치사 in이라는 거. 앞에 여기도 전치사 나왔지만 전치사 뒤에 쓰이는 이 명사는 뭐다? 전치사의 목적어. 그럼 얘네는 문장의 주어가 절대 될 수 없죠. 자, 주어는 books가 주어가 되고 거기에 따라 동사는 were가 되는, 앞에 거는 미안해 여기는 답을 안 적었군요. 여기는 is가 주어가 되는 이런 문장입니다. 자, 다음 거. 자,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역시 is냐 a냐. 여기도 맨 처음 쓰이는 명사는 guy인데 여기 구조가 좀 특이하죠. having lots of toy cars인데 이때 having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ing, 뭐뭐를 에서는 가지고 있는 사실은 중이라는 말로 쓴, 얘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던 현재 분사라는 거야. 현재 분사는요, 영어에서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어떤 남자입니까? 그러면 많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남자라는 이 guy라는 맨 처음 쓰는 명사이자 이 글의 주어인 이 단어를 수식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자, 그럼 guy가 주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는 is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를 보려면 일단 주어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어는 항상 뭐다? 맨 처음에 사용되는 명사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좀 이따 아주 가르쳐 드릴게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여기서 and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미스 킴과 그녀의 도터는 당연히 and를 기준으로 주어가 1번, 2번이란 두 명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are가 되겠죠. 물론 맨 처음 쓰이는 주어 명사는 미스 킴인데 중요한 건 등위 접속사란 건 앞과 뒤를 동등하게 연결해 주기 때문에 혹시 얘가 주어라면 and 뒤에 나온 얘도 주어가 되어야만 해요. 그쵸?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참고로. 자, 우리가 참고로. 자, 예를 들면은 a writer and actor 잘하고 이렇게 문장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and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뒤에 동사를 씁시다. 우리가 단순하게 is냐 a냐라고 쓰면 사실은 이거랑 똑같죠.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첫 번째 쓰이는 명사 writer, 두 번째 쓰이는 명사 actor입니다. 이 and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는 앞에가 명사기 때문에 하나일 때는 어나 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한 명의 배우라면 an actor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자, 만약에 여기 on이 들어가 있으면 한 명의 작가와 그리고 한 명의 액터니까 여러 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사가 두 번째 명사에 관사가 없게 쓰이는 경우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 한 명의 동일한 사람이야. 해석은 작가이자 배우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몇 명이에요, 결국은? 동일한 사람이 한 명이죠? 그래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is를 쓰셔야 됩니다. 잘 적으셔야겠죠? 요거는 얘하고는 조금 달라요. 얘하고는. 자, 큰 차이는 관사의 유무. 이걸로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두 번째는요. 2 hours.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s가 들어있으니까 복수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간은 그 자체로 셀 수가 없어요. 그죠? 대신에 뭘 이용해서? hour와 같은 단위를 이용해서 셉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단위를 이용했지만 2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 이 어떤 단위의 개념보다는 2시간이라는 이 전체의 한 덩어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2시간이란 이 시간이란 건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을 합니다.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는 is가 되겠죠.
자, 그 이유 아시겠습니까? 단위를 사용했을 때 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단위를 이용했을 때. 자, 그 다음. 이건 우리가 너무도 많이 봤던 both A and B. A와 B 둘 다.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가 A, B, 이것은 A와 B 둘 다기 때문에 항상 두 명을 다 말하죠. 그래서 이거 both A and B가 들어가면 항상 주어는 복수입니다. 동사도 역시 복수 동사를 꼭 쓰셔야 되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입니다. 상관접속사라는 걸 이용하는 경우가 사용됩니다. 물론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지만 이거 먼저 여기다 적을게. 아니다가 잠깐만요.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거. 자, 당연히 not only와 but also. 물론 요새는 이거 also도 생략이 가능해요. 자, 뜻은요. 우리가 여기 위에 나와 있지만 A뿐 아니라 B도 라는 A, B 둘 다를 가리켜요. 마치 위에 나와 있던 both A and B와 의미는 같은데 지금부터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자, 이 A와 B를 굳이 왜 이렇게 쓰나. 그런데 이때는요. not only A but also B와 같은 이런 걸 우리가 상관 접속사로 부르는데 이러한 접속사에는 항상 B의 일치를 시켜요. 무엇을? 뒤에 쓰이는 동사를 B의 일치를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B에 들어가는 명사가 단수라면 단수, 복수라면 복수. 위에 볼까요? 아, 위에는 지금 다른 형태 나왔네. 일단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그런데 얘랑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as well as입니다. 이때 as는 뭐뭐만큼 잘이란 뜻이 아니에요. 뭐뭐만큼 잘이란 뜻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요. not only A but also B랑 같은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묘하게 이때는 우리가 꼭 쓸 때 B as well as A라는 말을 꼭 써요. 아, 굳이 그러니까 B가 앞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나? 왜?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두 개를 다 의미하기 때문에 B가 굳이 앞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나? 한데 문제는 얘네가 지금 우리 책에서 주어로 써서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를 봐야 될 때는 무조건 B의 일치를 시켜요. 여기서 B는 여기에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B의 일치를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위로 갈게요. 바로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 as well as가 나와 있고 B가 Tom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뒤에 his parent가 A입니다. 해석은 그의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탐도 라고 씁니다. diligent는 부지런하다는 말을 쓰고 싶은데 놀랍게도 이때는 is를 쓰게 되죠. 왜 그러지? 물론 어떤 사람은 처음에 나온 명사잖아요. 그럼 얘는 어쩔 건데? 여기는 비일치를 시키는데. 그죠? 처음에 나온 명사라기보다는 상관 접속사를 쓸 때는요, 항상 이 B에 일치시킨다는 형태를 잘 봐두셔야 돼요. 오케이? 이건 꼭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neither A nor B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다 바로 적을게요. 원래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either A or B라고 하는 그런 구문이 있습니다. 뜻은 A 또는 B. 그래서 이 A와 B가 각각 또 병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는 A 또는 B. 그러면 A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단수 아닌가? 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돼도 B의 일치를 시킵니다. 동사를. 자, B의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간 주어가 단수라면 is를 써야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부정어인 not을 씁니다. 이건 not 부정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no도 앞에가 이렇게 not이 들어가겠죠. 얘가 되면 뜻이 뭐가 되느냐? A도 B도 둘 다 아니다. A도 B도 둘 다 아니다는 전체 부정이에요. 자, n이 들어간 이렇게 no가 되더라도 역시 B의 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관접속사는 A, B라는 단어가 그냥 아무렇게나 귀찮아 쓴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해 쓴 거예요. B의 일치, B의 일치, B의 일치.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 적을 수 있는 것까지 좀 적어두시고 내가 여기까지 덜 적었죠?
적었어요. 다 적었습니까? 네. 지금 수업, 이게 방송 들으신 분들 꼭 멈춰놓고 적으세요. 다음 시간에 꼭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위로 가서 neither A nor B라고 했을 때 B가 바로 여기 I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놀랍게도 M이 되는 이러한 형태예요. 잘 봐둬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상관 접속사에 해당되는 수일치입니다. 자, 마무리 바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우리가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로. Some of the food was eat니까 were eat니까. 그러면 우리가 some이라는 단어에 아무래도 이렇게 관심을 딱 갖겠죠? some이 뭐야? some은 뭐야 이거? 우리가 알기로 some이라는 단어는 몇몇이란 뜻도 있고 또는 약간이란 뜻도 있어요. 선생님 분명히 처음에 나온 명사가 주어라 한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뭐야? 단수야 복수야? 우리 알기가 어렵죠? 자, 두 번째 거 70%라는 게 나왔어요. 70%. 물어봅시다. 70%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애매하죠? 자,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브를 기준으로 앞에 무엇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문법이 있습니다. 문장 구조가 일부분.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part는, 자, 전부 중요한 건 여기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거 뒤에 of가 들어가야 돼요. of는 뭐뭐 중에라는 의미로 쓰이는, 자, 뭐뭐 중에라고 쓰인다 그랬습니다. 앞에 이 part란 부분은 그것 중에 part는 부분, half는 절반, most는 뭡니까? 그 중에 대부분, some은 조금 전에 말했던 약간 또는 몇몇이, the rest는 뭡니까? 나머지란 뜻입니다. 혹시 모르면 적으시고, 나머지. 나머지란 것도 셀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jority란 단어, 대다수, 대다수 또는 대부분 이런 뜻이고, 퍼센트는 몇 퍼센트 아실 거고, 마지막은 아니고 분수는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분수는요 쓰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죠. 자, 앞에는 기수 그리고 하이픈하고 뒤에는 서수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면은 3분의 1 하면 앞에 1을 써야 되는데 어라고 적고 하나니까 서수를 쓰려면 3의 세수는 third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이게 3분의 1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3분의 2는요? 3분의 2는 똑같은 형태인데 여기서는 2를 쓸 거고, 중요한 건 여기는 third를 쓰는데 이때는 s를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왜요? 3분의 1이 두 개가 뭐야? 3분의 2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두 개니까 보다시피 복수형입니다 라는 말로 s를 꼭 써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런 애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일부분, 절반, 나머지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의 일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무엇을 지금 보고 있죠? 주어와 동사 수의 일치입니다. 그럼 얘네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얘네는 놓고 알 수가 없어요. 응?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맨 처음에 쓰인 이 명사가 우리가 그 존재 자체가 불분명해요. of가 나옴으로써. 뭐뭐 중에란 말을 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 뒤로 가셔야 돼요. of는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그죠? 무엇 일부분 등등을 쓰기 위해서. 자, 이 뒤에 쓰이는 명사가 만약에 단수 명사다. 단수 명사라는 건 우리가 거기에 s나 또는 es 같은 게 안 들어가는 경우겠죠? 그죠? 또 두 번째는 그 뒤가 복수명사입니다. 복수명사라 하면 당연히 여기는 s나 es를 쓰는 경우. 자, 이렇게 됐을 때 각각 여기에 해당되는 동사도 일치를 시킵니다. 당연히 단수가 될 거고 당연히 복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of를 기준으로 그 앞에 무엇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뒤에 명사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내용으로 가서 자, some of the 다음에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이 food는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food는 없어요. 셀 수 없죠?
셀 수 없는 거면, 여기서 셀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거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당연히 셀 수 없으면 단수겠죠. 단수의 일부분은 여전히 단수가 되겠죠. 다음, 여기는 조금 잘못 나왔어요. respondents가 아니고 respondents가 돼야 돼요. 응답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여기서 말하는 뒤에 들어가는 명사입니다. 그 응답자들 중에 70%는, 그럼 보다시피 여기 s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복수 명사죠. 그럼 이 얘네들 중에 70%라는 것은 셀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들어가는 동사도 자연스럽게 뭐라고 하는 복수 동사가 수의 일치가 이루어진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100문제짜리 그 어법 문제를 풀 때도 설명을 했었었고, 자,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뒤에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잠깐 한번 끊을게요. 지금 너무 컴퓨터 뜨거워가지고.